2020년 매출 2조의 거대 기업이 상장한다. 애널리스트가 뽑은 올해 알짜 종목과 주목해야 할 신규 상장주를 공개한다. 네,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2020 최강 스몰캡을 찾아라. 저희가 여러 가지의 섹터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류 섹터를 집중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기업분석팀 안진아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해 또 잘 보내셨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애널리스트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의류주의 지난해와 올해를 좀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 안에서 수익률이 좀 높았던 종목도 같이 이야기해 주세요. 네, 전반적으로 좀 눈높이가 낮아진 거에 비해서는 의류주들 굉장히 좀 실적을 좋게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9년 연간 수익률을 보자면 가장 높게 기록한 종목은 F&F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한 180% 정도 주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에 좀 나머지 OEM 업체들이라던가 기존의 브랜드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률 자체는 연평균으로 했을 때는 한 10% 미만으로 좀 미미한 정도이지만 이제 F&F 같은 경우는 좀 눈에 띄게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이러한 트렌드는 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좀 소비가 나오는 분야가 럭셔리랑 스트릿 캐주얼 이 두 가지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진 브랜드 업종들이 좀 더 실적인 측면이라던가 향후의 주가 모멘텀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SJ그룹의 경우에는 이제 상장 이후 주가가 한 30% 가깝게 올랐더라고요. 네네. 짧은 기간 동안.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보기에 좀 좋아 보이시나요? 네, SJ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에 상장을 한 회사이고요. 네. 이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스트릿 캐주얼 그리고 럭셔리 이 성장이 나오는 이 분야의 브랜드 포트를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는 이제 칸골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좀 10대, 20대의 백팩이라던가 에코백 그리고 이런 캐주얼 의류 브랜드에서 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고 럭셔리 분야에서는 헬렌 카미스키라는 모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약간 20, 30대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로 포지셔닝을 해서 면세점이랑 이제 국내 백화점에서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칸골 같은 경우는 전체 브랜드 매출 비중이 한 70%를 차지를 하는데 또 칸골 키즈가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면서 2020년에는 칸골 그리고 칸골 키즈 좀 기대되는 바이고요. 또 면세점이라던가 좀 글로벌 이런 시장을 확대하려는 진출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칸골 같은 경우는 면세점 매출이 매해 100%씩 증가하는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 매장을 좀 확대를 하고 입점수를 늘리고 그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사실 2019년에 만약에 저희가 중반쯤에 이 코너를 준비해서 올 한 해 동안 수익률이 높은 종목이 무엇이었나요? 라고 여쭤봤다면 휠라코리아가 좀 나왔을 법했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 뒷심이 좀 부족했어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내도 그렇고 미국도 보시면 상반기까지 국내 의류나 이제 관련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의 주가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F&F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휠라코리아도 그렇고 근데 좀 결정적으로 좀 꺾인 걸 보면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5월 말 미국의 소매 판매나 한국의 소매 판매 지표를 보시면 네. 2019년 5월 말 6월 초를 기점으로 좀 많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좀 의류 판매라던가 소비 심리 지표가 좀 부진하면서 국내외 의류 소비주가 좀 부진했었는데요. 다만 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워낙에 디스럽터와 같은 어글리 슈즈의 단일 품목 같은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했었고 이러한 것들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워낙에 기저효과가 높았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적으로나 뭐 성장률이나 실적 같은 경우도 그 전만큼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완만하게 지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올해 겨울은요, 유독 춥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의류로 인해서 롱패딩도 뭐 잘 안 팔렸다, 벌써부터 네. 세일에 들어갔다고 이런 뉴스를 좀 많이 봤는데 그러면 내년 1분기에 좀 실적 컨센서스가 하향 조정되는 정도의 수준인가요? 일단 4분기랑 1분기가 의류에서는 계절적으로 성수기이긴 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씨가 추우면 사람들이 두꺼운 외투나 뭐 패딩, 코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 입기도 하고 의류 업체에서도 단가가 좀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좀 업체 중에서 실적 시즌 기대감이 높은 시즌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따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트렌드는 사실 롱패딩이 아니라 숏패딩이었거든요. 네. 숏패딩, 그 롱패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상쇄할 만한 아우터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사실 이번 트렌드는 숏패딩과 그리고 플리스 자켓, 일명 뽀글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좀 얇고 가벼운 자켓들이 유행을 하면서 그런 좀 두꺼운 아우터를 다른 이런 FW 의류들이 좀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 전반적인 눈높이는 좀 보수적으로 하향 조정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분기는 살짝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은 2020년 한 해 동안의 의류주의 전망은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앞서 뭐 럭셔리라는 이제 키워드도 꼽아주셨는데 전체적인 전략 세워주세요. 그 럭셔리는 사실 한국의 기업으로 보면 럭셔리의 기업은 사실 해외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것들은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좀 국내 기업의 카테고리에는 좀 그다지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좀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 쪽으로 확장을 해 가시면 대부분의 의류 브랜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F&F도 그렇고 뭐 힐라코리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쪽에 해당이 되고 또 의류보다는 사실 품목단으로 가면 지난해부터 어글리 슈즈 트렌드가 지속돼서 유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이나 운동화를 잘 만들고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수혜를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브랜드 업체로서는 F&F의 뭐 MLB의 빅볼 청키, 뭐 디스커버리 어글리 슈즈, 힐라코리아도 여전히 또 모멘텀이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발 OEM 업체들이나 ODM 업체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장 예정 기업인 태광실업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상장된 기업으로는 화승엔터프라이즈가 있는데 화승엔터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의 벤더입니다. 그래서 OEM, ODM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태광실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2조가 넘고 영업이익률도 10%가 넘는 견조한 회사인데 나이키가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나이키의 1차 벤더로서 좀 높은 단가 경쟁력이라던가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020년에 상장 예정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좀 더 주목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류보다는 신발에 초점을 두면서 뭐 휠라코리아 최근에 조정은 있었지만 부침이 있었지만 여전히 봐야 될 종목 그리고 이제 OEM, ODM 업체 뭐 태광실업이라든가 화승 엔터프라이즈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2020년 통틀어서 좀 기대되는 한 종목을 골라보자면은 어떤 것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작년에도 워낙 잘했지만 올해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 F&F입니다. 그래서 F&F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MLB와 디스커버리라는 브랜드 두 가지 브랜드가 거의 메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MLB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국인들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LB 하시면 모자가 떠오를 텐데 런닝맨에서 이제 연예인들이 모자를 많이 쓰고 나오면서 좀 중국 쪽의 매출이라던가 뭐 이런 어글리 슈즈, 모자, 뭐 의류 모두 다 인기가 많은 추세이고 면세점에서도 거의 뭐 100%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F&F가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을 하는 시점이고 3분기에 이미 중국의 온라인 티몰을 기점으로 4분기에 크리스마스 때 시점에 상해 오프라인 2개 정도 매장을 낸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좀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적인 모멘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이제 상장 예정인 태광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2020년에 좀 기대가 되는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태광실업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태광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 OEM 업체고요. 주 고객사가 나이키입니다. 근데 일반 의류의 OEM 업체인 뭐 한세실업이나 영어무역과 달리 좀 신발 OEM 업체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더 높다라고, 신규 진입 장벽이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을 만드는 기술력이라던가 이러한 원피나 원단을 제공할 수 있는 것들, 뭐 이러한 것들을 좀 갖춘 대형 벤더가 아무래도 글로벌 스포츠웨어 쪽에서는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납기일에 맞춰서 대규모의 기술력 높은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벤더가 많지 않기 때문에 태광실업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나이키가 존재하는 한 지속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룹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스트릿 캐주얼 브랜드에서도 나이키는 선호도가 1위입니다. 그래서 나이키 전방 산업이 커져가고 있고 좀 수주를 주는 고객의 실적이라던가 성장성이 유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서 태광실업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몰캡 이번에는 의류주 안에서 꼽아봤어요. F&F, SJ그룹 꼽았고요. 그리고 예정 중인 태광실업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안진아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